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월 셋째 주 글로벌 주간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세상의 변화, 그런 것들을 뉴스와 소식, 그죠? 한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지, 즉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 또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그죠?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메인 제 썸네일 쪽 메인 지금 화면에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IBM과 인텔, 공통점은 뭐죠? 이분은 자산운용사, 그죠? 작년에 혁신적인 ETF, 그죠? ETF를 출범해서 운용하면서 정말 높은 수익률, 거의 상위 1위에서 5위권의 ETF가 이분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죠. 시가총액 1위. 사실 이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지는 지금 5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빠르게 올랐고,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6위, 그죠? IBM과 인텔은 지금 1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이 네모 칸의 크기가 사실 앞으로 성장에, 변화의 계단이라고 보는데, 계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예 낙마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주분나님, IBM, 인텔 같은 기업이 왜 망해요? 인텔의 지금 경쟁자로, 대항마로, AMD. 이 10년 전과 한 20년 전에 AMD는요, 인텔에 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AMD가 어떻죠? 그렇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한 10년 전으로 하면, 여기 있는 나왔던 기업들 말고도 다른 빅테크들, 대비해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사이즈가 됐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하신 분은 10년 전에 테슬라를 투자해서 정말 돈을 많이 거머쥐었을 거고, 그런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국내 투자자들은 작년부터 테슬라를 많이 매집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테슬라가 정말 더 무궁무진한 성장을 했을 때 돈을 더 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테슬라가 만약에 정도의 길을 가다가 무너진다면은 안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만큼 혁신과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 변화 속에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우리만의 인사이트를 가져야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주도주는 물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주간 이슈 점검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 첫 페이지에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S&P 500 맵입니다. 여기에는 500개 기업이 항상 다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작은 기업들부터 해서, 이 네모 박스가 좀 전에 제가 큰 사이즈라고 했는데, 지금 뭐죠? 애플이 가장 크죠. 이게 주간 단위로 7.8% 걸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5% 이상 올랐고, 구글, 페이스북, 흔히 말하는 뺑이라는 기업은 여기 다 있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보여줬던 인텔 어디죠? 인텔 여기 있습니다. AMD 여기 있죠. AMD가 인텔보다 아직 시총은 작지만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IBM 어떻죠? AMD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IBM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IBM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애플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인텔, AMD, IBM 이런 반도체보다 훨씬 크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텔보다 AMD보다 큽니다. IBM보다도 크고요. 엔비디아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얘네 세 개의 빅테크 기업들, 전통적인 반도체와 이런 정보 테크 기업에 비해서 그냥 그래픽 카드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든, 그죠? 반도체까지 그런 쪽을
거의 넘나드는 그런 글로벌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주 뱅크 쪽이 되게 안 좋았어요. JP모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 되게 안 좋았고, 에너지 쪽도 시추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 바이든이 언급이 있으면서 되게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일라일릴리가 10% 가까이 올랐고, 존슨앤존슨 올랐고, 그냥 일부 기업이 좀 암젠 이런 것들 좋았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말고는 눈에 보는 게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은 좀 좋았네요. 어쨌든 지난주에 3대 지수가 주간으로 처음 하락했죠. 근데 이번 주 그 하락을 잊고 기술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또 4%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로 또 금요일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크 대표 기업인 IBM이 실적 부진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인텔도 새로운 CEO 발표에 사실 이렇게 한번 올랐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이상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되돌림 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실적이었어요. 실적. 그리고 인텔은 CEO가 신임 등장하면서 언급을 했죠. 2023년까지 그죠? 자체 생산을 다시 하겠다. 일부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할 거고 자체 생산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서 어제 코스피에서 그 전날 나왔던 찌라시의 삼성전자 및 소재 부품 장비들이 오전 한때 급등을 했다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인텔의 소식과 그런 찌라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IBM은 4분기 실적이 생각 컨센서스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10% 가까이 그쵸? 이번 주 내내 계속 행보했는데 실적 발표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세계 시총 1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고공행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 고공행진 하는 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테슬라 같은 성장을 그게 당장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세계의 변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그 그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또 가능하고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성장이 계속 가는데 그 그림과 맞지 않고 숫자가 나중에 따라와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면은 결국엔 무너지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숫자도 차츰차츰 예상보다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PS나 기본적인 이익 레벨 대비 시총이 먼저 미래의 이익 현금 이런 것들을 땡겨와서 주가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애플은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원래 이런 맥북, 아이패드, 그죠? 아이폰 이런 기계,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지만 사람들이 아이튠즈, 그죠? 아이튠즈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이제 컨텐츠 사업에 대한 매출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금주에만 9.4% 급등했는데요. 코로나 불구 2020년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기들이 재택근무랑 원격학습 역시 애플도 결국 코로나의 수혜주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점점 컨텐츠 그리고 애플카까지 이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카에 대한 큰 그림은 사실 추상적으로만 지금 나왔지 어떤 현실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엔 완성 자동차 업체 그게 포드가 될지 GM이 될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OEM 방식으로 하고 이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통한 애플의 소프트웨어 이런 아까 아이튠즈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 장착해서 결국엔 이런 컨텐츠가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이익률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게 된다면은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포테인먼트를 얻게 되는 애플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 누굽니까? 캐시우드죠. 캐시우드. 캐시우드. 나무 누나라고
필명이 있더라고요. 나무처럼 생겼나요? 어쨌든 전기차 다음은 뭘까 생각해 봐야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있죠. 그리고 버진 갤런티 이건 상장회사인데 미국의 중궤도 우주 공간을 경험하는 관광 서비스. 이제 우주로 나가서 우주여행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민간인들. 이런 것들 올해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맥락에 맞춰서 이 자산운용사 대표 캐시 우드 CEO 겸 CIO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주 탐사 ETF 티커 ARKX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까지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이제 3월 달부터 거래가 될 예정인데 이 출시 소식이 이번 주에 핫했죠. 그러면서 우주항공 스타트업 합병한 기업 인수 목적해서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혁신 기업, 국내 방위 산업 기업까지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세트랙 I 그죠? 세트랙 I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텔리안 테크 그죠? 인텔리안 테크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이번 주에 한국 항공우주 심지어는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장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분명합니다. 얘네도 이익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우주산업에 대한 미국에서의 그림이 한국에서 갑자기 올해 연초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제가 유튜브 제 채널 주식 분석하는 남자에 구독을 누르시고 세트랙 아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한 3달인가 4달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산업에 대해서 좀 윤곽을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들은 봐야 될 소식들은 거의 다 점검을 한 것 같고요.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되게 백신에 대해서 백신 거의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TF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어떻게든 여름이 오기 전에 만들겠다. 이런 지금 그림을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 백신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어제자로 기고된 건데요. How fast can vaccine against COVID-19 make a difference? 결국 COVID-19에 대해서 이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접종이 많이 돼야 되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취임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집단 면역이 생겼는지 알려면은 백신을 맞고 최소 60일에서 90일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으면 4월, 5월쯤에 알 수 있겠죠. 근데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60세 이상 접종률이 40% 수준입니다. 즉 고령자 위주로 맞췄고요. 지금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최강인데요. 2월에 집단 면역이 생길지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효과는 상당히 일단은 되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좋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에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2월에 이스라엘에서 또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이 백신에 대한 진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지기보다는 없어지진 않겠죠.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부의 그 격차를 만드는 그런 학습, 그죠? 그거에 대한 격차를 없앴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번 코로나가 정말 빈부의 격차를 너무 많이 확대시키게 했는데 저는 교육의 그런 혜택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공립학교 다니는 자제분들 갖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소식들만 좀 말씀드렸다면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없이 상승하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월가사 조정 거품 경고. 근데 우리나라 정말 주식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제도 퇴근하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야, 이제 젊은 친구부터 해가지고 20대 30대 친구들부터 해서 온갖 주식 얘기 전화를 하고 옆에서 다 휴대폰으로 그것만 보고 있고 하더라고요. 정말 동학개미의 그런 체감이 제가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이분이 뭐냐면 클라만 회장이라고 투자자들 끌어오는 물속 개구리 같다. 연준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수익이 거의 없는 전기자동차, 뭐 테슬라를 말하는 거였죠. 주가가 모든 이유로 불문하고 상승했다. 많은 투자들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냥 이분은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의 숫자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드만삭스 피텐 오펜하이머 전략가 팀, 뭐 스트레치스트인데 투자 노트에서 조정 위험이 커졌다. 이들의 현재 증시가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 급등에 의한 조정장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제가 안 적었는데 조정장이 오면 근데 매수는 필요하다. 뭐 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매크로를 좀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거시를 보고 지금의 뭐 BEI, 그죠? 10년물 국채 이런 금리 보면서 테이퍼링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바텀업으로 주식을 못 본다고 표현하면 좀 무시할 수 있으니 못 본다기보다는 잘 안 보세요. 매크로적인 것만 보면서 시장에 대한 위험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그런 쪽을 안 보는 분, 그러니까 겁없이 어제같이 아침에 한때 막 이렇게 물러타고 제가 그 블랙핑크 제니 사진을 올려가면서 뭐 없던 분이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안 했고요. 조회수 보면 어그로 끌려지도 않았잖아요. 제니는 저 어제 처음 알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유혹당면은 급하면 오히려 천천한 길로 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매니저들도 주식 투자 매니저들도 자기가 어떤 술에 취해 있으면은 못 볼 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기사들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요. 칼 아이칸, CNBC의 과도한 주가 내에서 이번에 다르다고 하지만 현실로 된 적이 없다. 고통스러운 조정을 전망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묻자 해지를 잘 해놨다. 그럼 뭐 저기 풋옵션 사놓고 뭐 빅스에 투자하고 이런 건가요? 뭐 모르죠. 어쨌든 조정론과 거품론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충제도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B2가 늘어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신용대출들 계속 줄이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뭐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발언들 이번 주에 좀 쏟아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저는 절대 까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정치인들을 일단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 정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정책이 경제적인 그런 주식 투자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시중은행들이 개인들에 대해서 너무 긴축을 만들고 있어요. 부동산 대출 뭐 갭투자 이런 걸 막은 것까지는 알겠고 1가구 1주택 이상 뭐 대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왜 신용대출까지 막는 거죠? 신용대출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분들이 투자라도 해서 그죠? 경제적 자유라도 이루고 오히려 그리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마저 지금 막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풀어놨던 신용 그쵸? 이런 대출들이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 긴축이에요. 대한민국 긴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도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인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분명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부 관계자들이 혹시 이 영상을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절대 대출 안 한다,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안 해요. 현금 있는 분이 왜 그런 걸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하는 거예요. 물론 신용대출에서 주식 투자할 수도 있죠. 위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신용대출 쓰는 거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래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투자하는 것도 본인의 위험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는 건데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너무 긴축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옐런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가서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거였는데 뭐 액트비 그죠? 제가 데일리 시장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추저금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현명한 크게 행동하는 거. 즉 지금의 부채 그죠? 부채가 미국의 GDP 훨씬 넘어간 거 본인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대로 코로나를 잡지 않으면은 돈을 써서라도 이 GDP가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크게 행동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했었습니다. 옐런은 예전에 FED, 페드 의장까지 했었고요. 지금 파월 의장을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 바이든 취임하면서 옐런 의장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은 연준과 함께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주 증시 중요 체크포인트까지 적어봤는데요. 다음 주 FOMC의 회의가 올해돼서 처음에 있고요. 미국 기업의 EPS 추정치의 한국투자증권 통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팽의 일부 기업과 테슬라인데 실적 EPS가 다 작년 대비 너무 좋아집니다. YY로 정말 좋아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 거의 3배 가까이 예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 기업들도 대형주들도 실적 발표 많이 하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애플의 실적 발표, 대형 빅테크부터 해서 미국의 정말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 발표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주와 전기차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변동성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결국 최근에 10년물 채권금리가 1%를 상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거의 2.2% 레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이퍼링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와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연준 위원들이 입막음을 좀 해주면은 또 증시가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간 코멘트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 한 달도 지나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바라보면은 작년보다 더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엔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지수는 뭐 이렇게 플랫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즉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데일리 때 얘기했던 건데 MS의 GM에 대한 통큰 자율주행 20억 달러 투자 이런 것들 세상의 변화가 M&A랑 지분 투자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장 마감 후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네이버가 빅히트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네이버는 2015년에 이미 브이라이브라고 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그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SM에 1,000억을 투자했고 SM 아티스트들 대한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단순 포털 업체가 이제 아니죠. 네이버 페이 그리고 네이버는 미래에셋이랑 또 연동해서 뭐 대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이버가 우리나라판 구글 플랫폼이 저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오프라인 뭐 이제 세미나 그쪽 그 콘서트 이런 거 거의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백신이 나와도 당분간은 1년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그러면서 급성장하고 있고 네이버가 그거에 걸맞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말 대한민국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아까의 제가 첫 페이지에서 보였던 그 시가총액의 큰 그림들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IBM과 인텔의 시가총액 크기 비교했었는데 애플, 아마존, 테슬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죠. 5년 전, 10년 전과 너무나 다른 그림이고요. 5년, 10년이 이제는 2, 3년
즉 기간이 짧아지면서 속도는 정말 빨라진다는 겁니다. S&P 500의 맵 지형도 처음에 항상 보여드리지만 이 시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 또 3년 내에 뭐 우주산업 관련해서 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까요? 좀 전에 얘기 드린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지만 혹시 반도체를 제끼고 뭐 시가총액에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변화 속에 빠른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매크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주식의 바텀업을 철저하게 해서 종목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 좋고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되죠. 그리고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 채널에 컨텐츠들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